아무래도 저도 아마 그거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막 나온 속보고 앞으로 또 파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국회 상황실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같은 날 개헌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현 여권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입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굳어지고 있죠. 오늘의 화두는 개헌론인데요. 민주당 빅3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이 두 사람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의 초점을 부동산에 맞췄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토지 공개념을 통해 더 거친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네, 이 전 대표의 제1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었죠. 지난달 광주 선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9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 구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네, 비슷한 시간에 정세균 전 총리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초점은 군권이었는데요.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를 하자라면서 4년 중임제죠. 즉 5년인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줄이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는데요. 만약에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당장 성공을 하거나 성공을 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대선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3년 전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요, 개헌 투표 날짜를 제한하는 것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 없던 일이 됐는데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정 전 총리도 새로운 헌법에 기본권과 환경권, 또 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국 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우리 국민들의 부hul미, 끼집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경국대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법전인데요.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부휼, 즉 민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사는 연일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 때마다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인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민생과 개헌이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요,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헌법 규정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36살 영선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돌풍도 이러한 여론 형성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31살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선에서의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낮추는 이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여기에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주자들이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도 오늘 만 40세 규정 개헌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저를 포함해서 정치부 회의의 YB, 박마커와 신체커의 정치적 권리도 한층 향상될 듯한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공정이다 라면서 청년 세대를 옹호해온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조국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이 조국의 강을 건너나 했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졌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것도 친문 인사에게서 책 출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네, 이 사람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나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고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네, 양 전 원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도 너무 무리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검찰과의 갈등에서는 세련되고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도 이번에는 정권이 심하고 무리한다 이런 인상을 줬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양 전 원장 4.7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여권의 위기 상황도 진단을 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장례 때부터 이 위기가 시작됐다고 봤는데요. 정작 가족들은 조용한 가족장을 희망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시민장으로 치렀다.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오만함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하는 무례함에 말없는 많은 시민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네, 이 변화 맹시, 즉 경험이나 선입견 때문에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LH 사태는 발화점이었을 뿐이고 박 전 시장의 장례 때부터 민심 이반과 변화에 무감했다, 오만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책사로서 여권의 킹메이커 역할을 한 걸로 평가가 되죠. 이번 대선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정권 재창출 대의 하나 때문에 또 뭔가의 악역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깊다고 했는데요. 지난 4월에 미국에서 돌아온 양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됐죠. 친분이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주당원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의 정치를 펼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개헌의 큰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와는 선을 그은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죠. 양정철 전 원장은 여권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드러난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여권 대선 주자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개헌론으로 이재명의 선거.